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입니다. 빗질할 때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집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정수리 부분이 훤히 비쳐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백엔잇에도 머리카락이 여러 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탈모는 더 흔해집니다. 대한 모바라케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탈모를 경험하고 여성도 3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탈모를 겪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며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는 탈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두피 건강 악화는 가려움증, 비듬, 염증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교체 과정입니다.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며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성장기는 2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되고 퇴행기는 2주에서 3주, 휴지기는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거나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지거나 특정 부위가 눈에 띄게 휑해진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 손에 머리카락이 여러 개씩 묻어나거나 빗질할 때 빗에 머리카락이 가득 차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성장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색소를 만드는 세포도 약해져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여성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집니다. 혈액순환 감소도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집니다. 영양 부족, 스트레스, 질병, 약물 부작용 등도 복합적으로 탈모를 일으킵니다. 특히 시니어는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흡수가 떨어져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항우울제 등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이마 라인이 뒤로 밀리고 정수리가 비는 패턴이 흔하며 M자 모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가르마 부분이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남성처럼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볼륨이 줄어듭니다. 탈모는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초기 탈모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60% 이상이 머리카락 숱이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탈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탈모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남성형 탈모입니다. 가장 흔한 탈모로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해 생깁니다. 남성 호르몬이 두피에서 DHT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머리카락 뿌리를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주로 이마 양쪽과 정수리 부분에서 시작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어집니다.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 탈모를 경험하며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였다면 본인도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이마 양쪽 끝이 뒤로 밀리고 점차 M자 모양이 되며 정수리까지 진행되면 O자 모양으로 벗겨집니다. 둘째, 여성형 탈모입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탈모가 생깁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영향이 커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듭니다.
남성처럼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지만 가르마 부분이 넓어지고 두피가 비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리 주변이 전반적으로 얇아지며 앞머리는 비교적 유지되는 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40% 정도가 여성형 탈모를 경험합니다. 셋째, 원형 탈모입니다.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로 면역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 자기 몸의 머리카락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해서 생깁니다.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나 질병 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동전 크기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하며 심한 경우 머리 전체나 눈썹, 수염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지만 재발할 수도 있고 일부는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넷째, 휴지기 탈모입니다. 큰 수술, 심한 질병,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 후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머리카락이 정상 성장기에서 갑자기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일시에 많이 빠집니다. 보통 몇 개월 후 회복되지만 시니어에서는 회복이 느릴 수 있고 영양 부족이나 만성 질환이 동반되면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견인성 탈모입니다. 머리를 너무 세게 묶거나 꽉 조이는 모자를 오래 쓰면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당겨지면서 머리카락 뿌리가 손상되고 빠지는 탈모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오래 방치하면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질병이나 약물로 인한 탈모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빈혈, 자가면역 질환, 당뇨병, 신부전 등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암제, 일부 항생제, 진통제 등 여러 약물이 탈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조정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탈모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탈모의 증상과 신호는 무엇일까요? 탈모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첫째,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집니다. 백앤잇, 욕실 배수구, 빗에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많이 보입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거나 손으로 머리를 쓸어도 여러 개가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여러 개 떨어져 있거나 샤워 후 배수구를 보면 머리카락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면 탈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얇고 힘이 없어집니다. 머리를 묶을 때 묶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머리숱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거나 머리를 만졌을 때 예전보다 부피가 줄어든 것 같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가 비칩니다. 거울을 볼 때 이마 라인이 뒤로 밀린 것 같고 정수리 부분 두피가 보입니다. 특히 밝은 조명 아래에서 두피가 훤히 비치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정수리가 밝게 나온다면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 여성은 가르마 부분이 점점 넓어지며 가르마를 타면 예전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남성은 이마 양쪽 끝이 뒤로 밀리면서 M자 모양이 되거나 정수리가 O자 모양으로 벗겨집니다. 넷째, 머리 볼륨이 줄어듭니다. 머리 스타일이 잘 안 살고 펑퍼짐해 보입니다. 머리를 감고 말려도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묶을 때 머리끈을 더 많이 감아야 하고 포니테일이 가늘어집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한 번만 묶어도 됐는데 이제는 두세 번 감아야 하거나 머리 모양이 금방 풀어진다면 머리숱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섯째, 두피에 변화가 생깁니다. 두피가 기름지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하고 가려움증, 비듬, 염증, 뾰루지가 생깁니다. 두피를 만지면 아프거나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피가 기름지면 피지와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머리카락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건조하면 두피 장벽이 약해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되므로 두피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새로 자라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짧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 뿌리 기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정상이라면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서 몇 개월 후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만 뿌리가 손상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탈모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탈모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탈모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가 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까요? 첫째, 문진과 유관 검사입니다. 의사가 언제부터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하루에 얼마나 빠지는지, 가족 중 탈모가 있는지, 복용 중인 약이나 질병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또한 최근 스트레스, 수술, 체중 변화가 있었는지,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는지, 두피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를 직접 관찰합니다. 탈모 부위의 모양, 범위, 두피 색깔, 염증 여부, 머리카락 굵기 등을 체크합니다. 둘째, 머리카락 당김 검사입니다. 의사가 머리카락 50개에서 60개 정도를 살짝 잡아당겨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이면 한두 개만 빠지지만 탈모가 있으면 여러 개가 쉽게 빠집니다. 이 검사는 간단하지만 탈모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두피 확대 검사입니다. 특수 카메라나 현미경으로 두피를 확대해서 봅니다. 머리카락 뿌리 상태, 머리카락 굵기, 두피 염증 여부, 피지 분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로 탈모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치료 전후 비교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액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 빈혈 여부, 영양 상태, 호르몬 수치,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빈혈, 갑상선 질환, 영양 부족이 탈모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철분, 페리틴,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체크하며 여성은 여성 호르몬 수치도 확인합니다. 다섯째, 조직 검사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두피 조직 일부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머리카락 뿌리 상태, 염증 정도, 면역세포 침투 여부 등을 확인하며 원형 탈모나 흉터성 탈모 진단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모는 조직 검사 없이 진단 가능합니다. 대한모발학회는 60대 이상 시니어가 급격한 탈모나 두피 이상을 느낀다면 가능한 빨리 피부과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원형 탈모, 두피 염증, 통증이 동반되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두피가 빨갛게 변하거나 진물이 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탈모 진행을 늦추는데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탈모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시술, 생활 관리로 나뉩니다. 개인 상태에 맞춰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병행합니다. 첫째, 바르는 약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이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머리카락 뿌리를 자극해 머리카락 성장을 돕습니다. 남성은 5% 용액을,
여성은 2%나 5% 용액을 사용하며 하루 2차례 두피에 바릅니다.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두피가 건조한 상태에서 탈모 부위에 직접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보며 1년 이상 사용하면 머리카락 숱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피 가려움, 홍조, 건조함, 드물게 얼굴털이 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다만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이 필요합니다. 둘째, 먹는 약입니다. 남성형 탈모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이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알 복용하며 효과를 보려면 석 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1년 이상 복용하면 탈모 진행이 멈추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유방 통증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는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입니다. 비오틴, 아연, 철분, 비타민 D 등은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빈혈이나 영양 부족이 있는 시니어는 영양제 복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머리카락 성장을 돕고 철분은 두피로 산소를 운반하고 비타민 D는 머리카락 뿌리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넷째, 주사 치료입니다. 두피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 머리카락 뿌리를 자극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성장 인자 주사, PRP 주사 등이 있습니다. 원형 탈모나 국소적인 탈모에 효과적이며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PRP 주사는 자신의 혈액에서 성장 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추출해 두피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 재생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레이저 치료입니다. 저출력 레이저를 두피에 쬐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머리카락 뿌리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전문 장비도 있고 가정용 기기도 있으며 일주일에 2차례에서 3차례,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합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섯째, 모발 이식입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 뒷머리나 옆머리의 건강한 머리카락 뿌리를 탈모 부위로 옮기는 수술입니다. 효과가 영구적이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고령자는 수술 위험과 회복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전신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이 잘 조절되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술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두피 관리입니다. 두피 스케일링, 마사지, 영양 공급 등 전문적인 두피 케어를 받으면 두피 환경이 개선되고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모공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 공급은 머리카락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한 달에 한두 차례 받으면 좋습니다. 대한모발학회는 탈모 치료는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탈모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머리 감기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 번 감고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두피에 자극을 주므로 피합니다.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말고 손에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르세요. 샴푸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샴푸와 린스는 깨끗이 헹구세요. 두피에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깁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한 후 선풍기나 시원한 바람으로 자연 건조하거나 드라이기는 30cm 이상 떨어뜨려
시원한 바람으로 말립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자극적인 제품을 피하세요. 염색, 파마는 두피에 자극을 주므로 가능한 한 자주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석 달에서 6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왁스, 스프레이, 젤 같은 제품도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세요. 화학 성분이 두피에 남으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 공급이 증가합니다. 특히 샴푸할 때나 TV를 볼 때 습관적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이므로 생선, 달걀, 콩, 두부,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세요. 아연이 풍부한 굴, 견과류, 호박씨, 철분이 많은 시금치, 소고기, 간, 비타민 D가 들어간 연어, 우유, 계란 노른자, 비오틴이 많은 계란, 아몬드, 고구마, 바나나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키위, 피망, 브로콜리,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참치, 호두, 들기름도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시니어가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고 산책,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머리카락 성장이 느려집니다. 밤 11시 전에 자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두피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탈모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탈모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일곱째, 모자는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꽉 조이는 모자는 두피를 압박하고 땀과 피지가 쌓여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 두피가 숨쉬게 하세요. 외출 시 모자를 쓴다면 면이나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여덟째, 자외선을 피하세요. 강한 햇빛은 두피를 손상시키므로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두피용 자외선 차단제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머리카락 단백질을 파괴하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세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피부과에서 두피 검사를 받으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탈모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탈모는 시니어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이마나 정수리가 비친다면 탈모를 의심하세요.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말고 빨리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백엔잇, 배수구, 빗에 머리카락이 많이 보이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니어 탈모는 노화, 호르몬 변화, 영양 부족, 질병, 약물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므로 피부과에서 두피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바르는 약, 미녹시딜과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탈모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최소 석 달에서 6달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치료를 진행하세요. 넷째,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모발 이식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며 개인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시니어는 전신 건강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기존 질환이나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세요. 다섯째, 올바른 머리 감기, 두피 마사지, 자극적인 제품 피하기로 두피 건강을 유지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 번 감고 샴푸와 린스를 깨끗이 헹구고 하루 5분에서 10분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염색과 파마는 석 달에서 6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세요. 여섯째, 단백질, 아연, 철분, 비타민 D, 비오틴이 풍부한 생선, 달걀, 콩, 견과류, 시금치, 고구마를 드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머리카락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섭취하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금연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고 밤 11시 전에 자고 산책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탈모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므로 반드시 금연하세요. 여덟째, 꽉 조이는 모자를 피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정기적으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세요.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고 외출 시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쓰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머리카락과 자신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초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